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말에는 감정이 실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말에 따라 상대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되도록 좋은 말을 전하도록 노력해야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 밝은 기운이 머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생각 나눔과 함께 책 당신이 만나야 할 단 하나의 논어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은 분노의 씨앗이 키우는 거대한 불화의 나무. 애공이 묻기를 제자 중 누가 배우길 좋아합니까? 공자가 대답하길 아내가 배우기를 좋아해 노염을 옮기지 않고 잘못을 2번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명이 짧아 죽었습니다. 지금은 없으니 배우길 좋아한다는 사람을 듣지 못했습니다. 노나라 임금 애공이 나이 70을 넘긴 노년의 공자에게 물었다. 제자 중 누가 배우길 좋아합니까? 공자의 머릿속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내가 배우기를 좋아해 노염을 옮기지 않고 잘못을 2번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노염을 옮기지 않고 잘못을 2번 되풀이하지 않는 것은 본받아야 할 배움의 자세다. 여기서 노염을 옮기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부정적인 감정은 바이러스만큼 전파력이 강하다. 한 사람의 화는 고양이를 다치게 할 수도 있다. 갑자기 고양이를 언급하니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일까 라고 생각할 것이다. 감정 오염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설명을 살펴보자. 사장이 기분이 좋지 않아 업무를 보고하러 온 부장을 질책했다. 이유 없이 욕을 먹어 기분이 상한 부장은 아래 직원에게 화풀이했다. 억울하지만 화풀이를 할 수 없었던 말단 직원은 퇴근한 뒤에 집에서 시끄럽게 뛰어노는 자녀를 꾸짖었다.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꾸지람을 들어 화가 난 아이는 소파에 잠든 고양이를 발로 걷어찼다. 갑작스러운 구타에 겁을 먹은 고양이는 집 밖으로 뛰쳐나가 도로 위를 달렸다. 승용차의 운전자는 갑자기 나타난 고양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꺾다 전신주에 충돌하고 말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사고를 낸 운전자는 바로 부장에게 까닭도 없이 화를 냈던 사장이었다. 이것이 걷어차인 고양이 효과다. 이 효과는 부정적인 감정을 타인에게 발산하면 그 화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일종의 부메랑 효과를 설명한다. 부메랑이 되기 위해서는 오염된 감정의 사슬이 연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누군가가 사슬의 고리를 끊어버린다면 부정적인 감정은 더 이상 확산할 수 없다. 물론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낸 첫 번째 사람이 없다면 사슬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수고로움도 필요 없을 것이다. 노염을 옮기지 않는 것과 잘못을 2번 되풀이하지 않는 것은 연관되어 있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옮기거나 시스템, 환경, 경제 상황 등 외부 요인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성향이 있다. 즉,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노염을 옮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같은 실수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노염을 옮기게 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된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만이 인생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건 역시 심리학적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이번에는 고양이가 아니라 이소부화의 여우가 등장한다. 지치고 배고픈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에 몰래 숨어 들어갔다. 탐스럽게 열린 포도를 먹기 위해 손을 뻗어보지만 여우의 키는 열매에 닿지 못했다. 여우는 껑충껑충 뛰어보며 포도를 따려 했지만 빈번히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포기한 여우는 이렇게 말했다. 저 포도는 분명히 쉬어서 먹을 수도 없을 거야. 여우는 실패 원인을 합리화하고 있다. 이소부화의 여우 이야기는 인지부조화 원리를 설명한다. 믿는 것과 보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 사람들은 이 불편한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초 믿었던 신념이나 행동을 바꾸게 된다. 가령 여우는 분명히 포도가 먹음직스럽게 열렸기 때문에 포도밭으로 들어갔지만 자기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정반대로 포도가 쉬어서 맛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이 바로 인지부조화의 원리다. 노여움을 쉽게 옮기는 것도 인지부조화 원리에 해당한다. 사람들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거나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은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다. 좀 괴롭지만 반성하며 해법을 고민한다. 아내는 노여움을 옮기지 않고 잘못을 2번 되풀이하지 않았다. 이성적으로 차분히 분석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사람들은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노나라 애공이 제자 중에서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을 때 공자는 아내만 그렇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매일 공자를 따라다니며 열심히 공부한 자공, 자로, 자장은 배우기를 싫어했던 것일까? 공자는 배운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과시하는 사람은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논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은 배움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돋보이기를 좋아하는 것일 뿐이다. 아내처럼 잘못을 2번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배우고 난관에 부딪혀도 노여움을 옮기지 않아야 비로소 진정으로 배움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다. 공자가 말하는 배움을 좋아한다는 것은 다다르기 힘들 정도로 까다로워 보인다. 공자는 스스로 자신을 반성하는 사람만이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아내는 공자가 생각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안타깝게도 31세에 세상을 떠났다. 일찍 세상을 떠난 아내를 그리워하며 공자는 애공의 질문에 답변했다. 지금은 없으니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람을 듣지 못했습니다. 노여움을 옮기지 않는 아내와 같은 사람이 되기는 쉽지 않다. 현대인의 직장 생활은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다. 하지만 퇴근 후의 삶인 가정에서는 아내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 부모가 노여움을 옮기지 않아야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가정이 화목해야 우리는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지 않은가?